젠프의 파격 인사입니다. 총경회의에서 인사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거 별을 달았습니다. 경찰청이 3일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경무관 승진 예정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국 신설에 강력 반대하며 유삼영 동작구청장 후보와 함께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 등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종관 당시는 남대문 서장으로서 서울청 소속 서장 중 유일하게 총경회의에 참석한 정의로운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대학으로 좌천되며 큰 논란이 일었죠. 또한 김관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에 각각 파견됐던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과 강일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도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성과 중심의 발탁도 눈에 띕니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 소탕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박 과장도 승진했습니다. 그는 국제 공조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을 주도하며 스캠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잘한 사람은 확실히 보상해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을 줄 사람들도 확실히 짚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쌍방울 사건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쌍방울 김성태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수를 통해서 북한과 접촉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안부수를 건너뛰고 직접 연락하며 움직였습니다. 2019년 5월부터는 안부수도 제끼고 이화영도 제끼고 혼자서 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결렬돼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 이재명이 못 가니까 나 혼자 가야겠다며 쌍방울 김성태의 단독 방북을 2019년 5월부터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때 작성된 쌍방울 내부 문건들을 검찰이 모두 압수수색해 확보했는데 재판에서 단 하나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도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였던 아주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북한은 왜 갔을까요? 지금 도지사 자리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에 대북 송금까지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할부로 줬다는 것도 이미 이상한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이 유죄를 받아낸 건 대단한 성과처럼 보이지만 이건 검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심 판사가 검찰 논리에 너무 적극적으로 수긍해준 결과입니다. 2심과 3심에서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은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특히 신진우 부장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편파적이었습니다.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할 때 공판 현장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편향된 모습이 많았습니다. 변호인들이 사임하고 사건 기록이 방대해서 새 변호인이 투입되는 과정이 필요한데도 신진우 부장은 국선 변호인 내려와라고 지시하며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고 박상현 검사가 멋들어지게 주장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기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보수 언론은 검찰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쓰며 여론을 몰아갔고 재판은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쭉 진행됐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만 달러 자체를 이화영 부지사는 아예 모르는데 모르는 걸 안다고 진술해달라고 검찰이 압박했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김성태는 2023년 한 해 동안
검찰에 출정만 184회를 했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검찰청을 들락날락한 겁니다. 그는 쌍방울 경위를 자신의 집무실처럼 이용하며 진술을 맞추고 외우는 진술 세미나를 벌였습니다. 박상현 검사가 그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만약 송금이 정말 이재명을 위한 것이고 이화영과 이재명이 다 안다면 184번이나 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많이 불러 모은 이유는 서로 말을 맞추고 진술을 통일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2023년 5월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기 전까지 박상현 검사는 안부수를 2달 동안 공을 들여 매수했습니다. 안부수는 처음에 이재명을 위한 방북 비용이 아니다라고 말하다가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화영을 이재명과 엮어 구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계획이 물거품이 됐죠. 이화영 지사가 국감에서 연호의 술파티 등을 폭로한 것이 영장 전담 판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결국 유창훈 부장은 2023년 9월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이화영 진술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와 재판부의 노골적인 편향이 너무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랫동안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해왔습니다. 스스로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규정해왔죠. 윤석열이라는 정치검사가 검찰 조직을 자신의 사조직처럼 동원하고 권력을 휘두를 때 수천 명의 똑똑한 검사 중 단 한 명도 이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겁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검찰 수뇌부의 결정은 곧 정의이며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지독한 무오류 망상에 집단적으로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수뇌부가 폭주할 때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 자신들이 누려온 무소불위의 카르텔이 흔들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전원 침묵의 공범이 된 것입니다. 검찰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설득하고 포용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요. 하지만 만약 지금 법무부 수장이 이런 순진하고 한가한 낭만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 파격 인사와 쌍방울 재판의 진실, 그리고 검찰의 민낯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